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영영입니다.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 곳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곳에 갈 때 항상 모시고 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디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숨겨진 보화와 같은 네. 십자군 시대 때 교회터, 네. 그리고 바로 헤롯 왕의 고향인 벳구브린 또는 네. 말에 살아가는 곳인데 네.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네. 이 초크 또는 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요. 또 네. 보화와 같은 곳이다. 그렇죠. 숨겨진 보화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정말 궁금한데요. 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스라엘 내에 네.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셰펠라요. 이 셰펠라는 지중해의 그 해안가에서 중앙산악지대의 중간쯤에 있는 구릉지대인데 네. 이곳에 마레사라고 마레사. 하는 구약의 도시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도시가 이제 그 후에 네. 벳구브린이라고 하는 신약의 도시로 변하는데 아주 흥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 지역 자체가 네. 그 석회암지대예요. 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아까 이제 드론으로도 보셨지만은 네. 큰 건물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진짜 도시는 이 지하에 있어요. 아니 지하에 지금 네. 도시가 있다는 거고. 이게- 그럼 이걸 이렇게 파서. 그렇죠. 네. 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네. 파는 게 더 쉬운 지역이라서 아. 자 보시죠. 야, 이게 가장 지하의 그 모습. 인상적인 네. 곳 중에 한 곳인데 네. 이곳에 2천여 개의 네. 저러한 비둘기 집이 있어요. 비둘기 집이요? 네. 비둘기가 당시 좀 활용도가 높았나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단백질, 고기 대용으로 쓸 수 있고요. 아. 또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 네. 이 비둘기를 네. 이래 뭐 소, 양 등등 할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네.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제의용.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 비둘기가 이 똥을 넣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둘기 똥이 네. 중요한 연료. 당시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농사를 지을 비료용이랍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네요. 제사 때도 네. 활용을 하고 식량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료로도. 본격적으로 도시를 보기 전에 네. 이 도시의 그런 경제를 담당했던 곳이고 네. 바로 이러한 이제 비둘기 집을 만들듯이 네. 집도 만든 거예요. 네. 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요. 엄청난 지역에 이제 아직도 발굴이 많이 안 끝났어요. 아마 네. 굉장히 그 신비한 것이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몇 개만 짧은 시간에 드리는데 네. 이러한 동굴을 통해서 이제 이 벳구브린 또는 말에 살아가는 도시가 이어졌고 네. 지금 이 들어가는 이곳은 이제 현대에 네. 1943년도에 네.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다가 네. 아마 심심해서 낙서를 했는 모양인가 봐요. 근데 그래요? 우리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왔다. 바로 이 글귀인데요. 오, 네. 이러한 글귀를 그냥 아마 네. 군인들이 네. 독립 전에 이렇게 막 심심풀이로 이렇게 네. 써놨을 터인데 여기 이제 폴스카 이게 폴란드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르샤바에선 폴란드 군인들이 네. 한때 이곳을 이제 베이스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죠. 네. 네. 건국을 주도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처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아주 수없이 산재해 있던 지하 동굴의 세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구멍들도 다 이렇게 이것도 만들어서 역시 있고요. 비둘기 네, 집이죠. 비둘기 집. 이 전 지역에 아까 네. 이제 처음에 보셨던 것은 가장 큰 규모인데 네. 이런 것이 85개나 된답니다. 야, 정말 많이 있네요. 근데 발굴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더 많이 발견될 수 있군요. 아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이곳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네. 동굴 중에 하나인데 네. 세상에 이 목욕탕도 있고요. 또 올리브 틀을 짜는 틀도 있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위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땅으로 파 내려가서 네. 우리가 도시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뭐 창고서부터 집, 또 상가, 목욕탕, 특히 이제 오늘 지금 방금 보일 곳은 이제 아직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인데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이게 그 올리브 틀입니다. 올리브 틀이요. 저건 어떤 때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네. 이 성지의 조타에 이제 네. 게시마나라 해서 몇 번 소개한 네. 기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특이한 지하로 파 내려가서 올리브 열매를 깨고 네. 또 이렇게 지찐 올리브를 이렇게 무거운 돌을 달아서 네. 기름을 짜내고
보시죠. 이게 무게에 따라서 네. 이제 기름을 짜내는 이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인데 네. 중요한 것은 지하를 파서 만들었고 네. 이 일대에 저런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대에는 올리브가 네. 이 비둘기만큼 더 중요한 네. 경제적인 소스라 그럽니다. 그랬군요. 또 예.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줬던. 네. 비둘기도 키우고 네. 올리브도 이게 틀을 짜서 기름을 만들고 이제 아마 이곳에 이 모든 것을 둘러보려면 한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몇 개를 소개하는데 이곳은 네.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네. 역시 가옥 구조와 함께 음. 이곳에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아마 창고로 쓰여지 않았나. 네, 뱅글뱅글 돌면서 네. 내려가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겨울에는 이 안이 따뜻하고 네. 또 특히 여름에는요 네. 막 들어가고 싶어요. 시원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아. 이 안에 들어가면 네. 시원해서 나오기가 싫어요. 그러게요. 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 여름에 이 깊은 동굴로 들어가면 그 시원함이 정말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동 땅, 이 뜨거운 유대 땅에도 저렇게 도시를 이루어 쓸 수 있었고 네. 이제 제가 다시 가야 될 장소가 네. 이제 시돈인의 네.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곳에는 이 마레사라고 하는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네. 하나의 좋은 샘플인데 보시죠. 네. 아마 이 마레사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아폴로 파네스라고 하는 바로 이 동굴입니다. 네. 이것이 가족 무덤이에요. 가족 무덤. 예. 근데 이 시대가 네. 바로 이제 그 시돈인 헬라인이 살던 주전 2, 3세기인데 네. 이 가족 무덤의 이 벽화가 네. 2000 수백 년 전의 문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사울을 상징하는 네. 이제 붉은 불새라든지 네. 또 이 그 무덤을 지키는 당시에 이들이 중요시했던 동물 네. 또는 이 지하 입구를 지키는 세르베루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문양이라든지 네. 아마 시간이 되면 네. 차분히 돌아보면서 그러게요. 2000 수백 년 전에 네. 무덤의 형태와 당시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네. 곳이고요. 벽화를 또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의미가 그렇죠. 담겨 있을지 해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방금 보셨던 네. 이 벳 구부린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의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데 네.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의 로마 시대 때의 원형 극장이 많이 발견되지만 아. 이 완전히 타원형으로 네. 이 투장으로 쓰였던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유일하게, 로마의 네. 콜로세움을 네. 상징하면 되는데 바로 원형의 그 보존된 상태가 가장 잘 되어 잘 있는 것이고 남아있네. 이 지하에는 이 십자가로 지하 터널이 있어서 글자 그대로 이제 사람을 넣고 네. 또 이 사자나 야생을 네. 풀어서 막 격투를 벌이는 네. 그런 투장이고 네. 또 후에는 이제 이곳이 이 비잔치 시대 때에는 이 공공 그런 시장으로 사용되었지만 네. 이것이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요. 아마 보통 우리가 처음에 전반부에 봤던 그 마레사나 벳구부리를 가시겠지만은 네. 아마 이 시채널을 통해서 네. 이렇게 귀중한 자료가 있다는 네. 것을 이제 처음 공개를 하고요. 또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 많이 네. 참 좋습니다. 네. 유대 땅에서 로마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의 투장의 전형적인 네. 그 모습을 이곳에서 보시고요. 네. 자, 보시죠. 아주 완벽하게. 네. 대부분의 이 성지의 그 원형극장은 이 무대용이었어요. 네. 문화. 네. 그러나 이곳에는 실제로 전투, 전투용. 투를 벌였던 곳인데 네. 물론 아픈 역사도 많아요. 유대 땅에 잡혔던 그 노예들을 네.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이게 한다든지 네. 또 이렇게 두 사람을 이 살인을 그러니까 격투죠, 네. 격투. 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격투를 벌이는 네. 잔인한 경기장이지만 네. 네. 역사적 음. 가치가 있는 유대 땅의 이제 투장을 보시게 되고요. 네. 이곳에 이제 이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네. 후에는 네. 기독교인들도 이곳에서 희생을 당했을지 모른다. 네. 라는 아픈 역사를 우리가 네, 이제 또 생각할 보실 수 수가 있군요. 있죠. 네, 아주 그렇군요. 전형적이에요. 네. 지금 이 예, 밑에 지하에 바로 이곳이 이제 동물들을 네. 들여가고 빼오는 곳이죠. 그렇군요. 또 동물들이 또 이쪽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끔찍하기도 굉장히 많아요. 하고, 네, 네. 그 정치적인 유대인들, 네. 노예들을 또 정치범들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네. 잡아 죽이는 곳이거나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네. 그런 신앙인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숨지게 했던 네. 아픔의 역사지만 네. 이제 유대 땅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아픔의 역사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자료로 잘 남아 있어야 저희가 그렇죠. 또 계속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참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깊은 네.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형 경기장 옆에 네. 정말 아름다운 십자군 시대 때의 네.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터인데요. 네. 아마 이것이 교회도 그대로 있었다면 이것이 파괴되었을 터인데 네. 이제 아쉬운 일은 이 이슬람 정권들이 여기 점령했을 때에 네. 이 십자군 교회를 모스크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시죠. 아. 지금도 이제 발굴을 통해서 네. 정말 저게 비잔틴 시대 또는 네. 이 십자군 시대 때의 십자가 문양을 네. 통해서 또 대리석 바닥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네. 신앙인에 터져.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것이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이 네. 되었었고 또 일부는 이제 이슬람 그 통치자의 건물로 사용이 되면서 파괴를 면한 거예요. 네. 아쉽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네. 이것이 모스크로 변환된 것은 아쉽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시 발굴 이것이 이제 그 네. 이슬람의 그 네. 메카를 향했던 그런 그 네. 것이고 이곳이죠. 이 천장이 네. 십자군 시대 때의 아주 전형적인 웅장했던 네. 모습이고 네. 이 기둥이 이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그 받쳤던 곳이고 네. 뭐 교회 터를 막 이것저것 막 네. 그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아픈 아쉬운 흔적들도. 모습들도 보지만 네. 이제 발굴을 통해서 교회의 원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네. 또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특히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군 네. 시대 때 교회라든지 네. 또 십자군 시대 때의 그 이후에 이제 도시 규모들을 네. 볼 수 있죠. 이렇게 요 하늘을 또. 모습은 네. 한때의 수도원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쉐펠라의 벳구브리는 당시에 이 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다 그러고요. 네. 또 당시에 이제 가자 항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올 때는 가자 항구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들어와 첫 도착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벳구브린. 그래서 고대의 성지순례의 이정표는 네. 벳구브린. 그리고 이 벳구브린을 통해서 네. 헤브론, 네.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아. 고대의 중요한 길이었죠. 그렇군요. 네. 또 길로서도 또 참 중심지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행정 중심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신약과 구약만 알고 가지만은 네. 그 이후에 비잔틴 또 로마 시대 때 십자군 시대 때 역사를 좀 알다 치면 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이 땅에 그 신앙 생활을 해갔던 많은 그 선인들을 네.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네. 다져볼 수 있는 어.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모스크로 변형이 돼서 참 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이곳이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네. 우리가 이제 저랑 함께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가 네. 비잔틴 시대 때는 어떠한 모형이었는지 네. 또 십자군 시대 때는 어떤 모형이었는지를 네. 다양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뿌리죠. 네. 네. 참 그런 신앙의 뿌리들을 저희가 지금 현 시대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때로는 아픔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그렇죠.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네. 굉장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네. 귀중한 자료다. 너무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여행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년 넘게 이스라엘 성지에 살면서 네. 가졌던 그 애착과 그 신앙의 깊이를 네. 우리 C채널을 통해서 네.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새로운 그림들, 정말 처음으로 보는 장소들까지 정말 직접 카메라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저희 눈이 속속들이 아무래도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곳으로 저희 안내해 주실 거죠? 아멘.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